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가사 두 번째 시간으로 면항정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항정가는요, 면항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뭐 경치가 좋다, 좋은 곳이나 이런 곳들에 정자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뭐 학문을 수양하고 또는 뭐 거기서 자연의 흥취를 즐긴다던가 하던 곳들이 정자인데요. 면항정이란 정자를 지어놓고 그 주변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사계절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읊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밑에 있는 핵심 정리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시면요. 이 작품의 작가가 송순이죠. 송순이라는 사람이 고향인 전남 담양 제월봉 아래, 그 전남 담양 제월봉 아래 면항정이라는 정자를 짓고요. 거기서 느낀 어떤 풍류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강호가도의 대표작. 자연 속에서 자연의 그 풍류를 읊은 강호가도의 대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갈래는 양반 가사면서 송수는 그 작자의 신분이 양반이었죠. 그 양반이 지은 가사면서 자연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한가로운 감정, 은일 가사, 서정 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성격에서 강호한 정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유창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바로 사계절의 변화를 실감나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용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다양한 수사법들, 대구법, 의인법, 직유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시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죠. 그래서 운율면에서는 3, 4조, 4, 4조의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자, 자연에서의 풍요와 감구는이라고 해서 감구는이란 말은 감사할 감, 임금군, 은혜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에서의 풍요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작품 전체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그 상춘곡이라든가요, 이 면항정가와 또 이제 배우게 될 성산별곡들이 바로 강호가도로 확립한 대표적인 가사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작품에 쓰여 있는 면항정가의 그런 내용과 형식면들이 정철의 많은 가사 작품, 성산별곡, 서민곡, 송민곡 등등의 그런 여러 가사 작품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 학습 볼 텐데요. 면항정가 내용이 좀 길어서요. 두 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사와 본사 1부분은 이번 시간 하고요. 다음 고강에서는요. 본사 2부분, 사계절의 아름다운 부분을 얘기한 본사 2와 결사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그럼 서사와 본사 1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학습 보시면요. 무등산 한 활기 매희 동다이로 벗어 있어 라고 되어 있죠. 무등산의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멀리 떼어내어 버리고 나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제월봉은 전남 담양에 있는 그런 봉우리인데요. 산봉우리. 그곳에 면항정을 지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제월봉의 지리적 근원을 밝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행과 두 번째 행 전체에서는요. 바로 제월봉의 지리적 근원을 밝힌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제 한 활기라는 말은 한 줄기 뭐 이런 뜻이고요. 한 줄기가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뭐 이런 의미죠. 뻗어 있어.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행 볼게요. 무변대야에 무산짐작하노라. 무변대야란 말은요. 넓고 끝없는 들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없이 넓은 들판. 끝없이 넓은 들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없이 넓은 들판에서 무삼짐작하노라.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뭐가요? 그 주체가 무슨 생각하는 주체가 뭐죠? 지금 위에서 제월봉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 제월봉이 그 넓은 들판 가운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그 주체는
그 생각하는 주체는 제월봉이 되겠고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생물인데 거기에 생각을 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수사법은 의인법 쓰인 거 쉽게 잡아내실 수 있겠죠. 끝없는 들판에서 무슨 생각, 제월봉이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굽에 할 멈춰 무득무득 버려난다 라고 했는데요. 일곱 굽이가 한데 움츠려 우뚝우뚝 무뚝무뚝이라면 우뚝우뚝 버려난다, 벌려놓은 듯하다 라고 했죠. 할머움처란 말은 한데 움츠려 라는 말이죠. 가운데 굽이난 굶기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야 머리를 앉혀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막 이제 선잠, 이제 막 저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겠습니다. 굶기는 늙은 용, 진짜 용이 나타난 거는 아니고요. 제월봉의 가운데 굽이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월봉의 가운데 굽이를 비유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굶기든이란 말은 구멍에 든, 구멍에 들어있는 그 늙은 용이 그 제어봉의 가운데 봉우리를 그렇게 비유한 거죠. 선잠을, 이제 잠을 막 깨운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하다. 그 가운데 봉우리가 마치 그 용의 그런 머리 모습을 닮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서사 1, 서사를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의 내용,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서사 동그라미 1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고요. 여긴 제월봉의 형세를 얘기했죠. 자, 그럼 서사 2 부분으로 간대요. 서사 2는 바로 두 줄입니다. 너러바위 우해라고 했죠. 넓은 바위,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송죽을 해오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해오고란 말은 해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자, 여기서의 정자는 바로 뭡니까? 면왕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중심 서술 대상이 나오네요. 그런 넓은 바위 위에, 그러니까 제월봉이라는 뭐 이런 높은 봉우리들이 7봉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뭐 여기에다가 이제 정자 하나를 이렇게 지어서 얹었다. 넓은 바위 위에 뭐 이런 얘기죠.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자를 얹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고 평평한 바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앉혀 놓았으니 구름 탄 청하기. 자, 구름을 탄 푸른 하기. 자, 여기서 청하기란 말도 역시 나와 있죠. 이 청하근요, 바로 면왕정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면왕정을 비유했다. 천리를 가리라.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버렸난듯. 자, 여기에 두 날개. 이 두 날개는 진짜 날개를 정자가 편 게 아니고요. 면왕정의 정자를 비유한 거예요. 면왕정의 지붕, 바로 면왕정의 지붕을 비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 그림을 좀 그린다면요. 이렇게 정자의 기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조금 약간 과도하게 올렸는데 자, 이게 정자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하고 좀 그려보죠. 여기 난간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대충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날개의 모습, 요 끝부분들이 마치 학의 날개를 편 것 같이 이렇게 끝이 올라가 있죠? 이 부분들이. 요걸 학이 두 날개를 양쪽으로 쫙 펼쳐 놓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면왕정의 지붕을 좀 비유한 것이다. 두 날개라는 것이. 잘 기억하고. 옥천산, 용천산 거기 넘어가기 전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 두 줄 있죠. 역시 서사 부분인데요.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여기는 서사 동그라미 이 이렇게 정리하고 면왕정의 모습을 이제 얘기했죠. 면왕정이 제월봉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제월봉의 형체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면왕정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 서사투부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옥천산 여기서부터 이제 본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본문 내용인데요. 옥천산, 용천산 나린물이, 자,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롤이 퍼진 듯이 정자 앞 넓은 들판에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져 있으니 올롤이란 말은 끊임없이 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자, 이것도 그림으로 좀 비유를 하면 이쪽으로 이제 강물이 쭉 이렇게 멋들어지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옥천산, 연천산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이제 산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흘러내린 물들이 정자암 넓은 들에 올롤이 퍼진 듯 넓노라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나 넓으면서도 길며 푸르면서도 희지마나 뭐하면서도 뭐하든 뭐하노라 뭐하거든 뭐하지는 대구적인 표현도 사용됐고요. 그 모습이 마치 쌍용이 뒤트난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이게 마치 이게 그 물고기가 이렇게 굽어져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용이 이렇게 꿈틀거리며 올라가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쌍용이 뒤트난다. 김깁을 치편난다. 쌍용이 몸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가득 펼쳐놓은 듯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쌍용은 진짜 용이 아니고요. 시냇물을 비유한 거죠. 지금 그 정자 앞에 흐르는 시냇물을 비유한 거고요. 이 긴 깁이라는 것도 긴 깁, 여기서 긴 깁은 긴 비단. 그래서 비단은 바로 역시 시냇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쌍용과 시냇물 모두 긴 깁도 바로 시냇물을 다 비유한 표현이다.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 재편한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배 아파.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자,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이 바빠서. 시냇물이 흘러가는 걸 바쁘다라고 표현했어요. 역시 여기에서의 주체도 시냇물이고요. 마치 사람처럼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움직임만을 비유해서 화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인법은요, 인간의 감정까지 투영을 시키거나 인간의 감정 정서나 이런 것들을 넣은 것이라면 화류법은 움직임만을 비유한 거죠.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이 바빠서 여기는 어떤 감정은 없죠. 단난다, 따로 난다, 밤낮으로 흐르는다.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어디서부터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 부분이었죠. 여기 옥천산, 용천산 나린물이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흐르는다. 여기까지는 본사 일부분에서도 1-1이라고 동그라미를 좀 하고 이렇게 갈게요. 면왕정 앞에 넓은 들에 흐르는 물을 얘기했죠. 면왕정 앞의 시냇물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요, 이제 물가가 있었으니까 그 물가 주변의 기러기와 그런 기러기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조친 사정은 눈같이 퍼졌거든. 자, 무조친 사정. 물 따라 펼쳐진 모래밭은 이런 뜻이죠. 자, 무조친 사정은요, 물 따라 펼쳐진 사정, 모래밭은 눈같이 퍼졌거든. 눈처럼 하얗게 퍼졌는데, 이스러운 기러기 난 무스것을 어르노라. 어지러운 기러기들은, 그러니까 기러기들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모습이 어지럽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스것을 어르노라. 무엇을 어르노라고. 앉으락, 나리락, 모드락, 흐트락, 앉았다, 모였, 날랐다, 앉았다, 내려갔다. 나르락이라는 건 내려갔다, 앉았다, 내려갔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드락, 흐트락. 노화 사이 두고, 노화는 갈대꽃,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우러곰 존니난 곡, 울면서 서로 쫓아다니는 것이냐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물가 주변에 기러기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지금 비유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본사 1-2에 해당하고요. 바로 물가 기러기의 교태, 물가의 기러기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 다음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라고 하죠.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로공 꽂은 것은 외hin가 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자,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이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자, 이 부분은요. 이 부분 전체는요. 좀 정리를 해보면 산봉우리가 마치 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모습이다 라는 뜻이에요. 산봉우리가 마치 병풍을 둘러놓은 듯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높은 듯 낮은 듯 긋는닷 끝난닷 민난닷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기도 하고 보기도 하며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가기도 하며 머물기도 하며. 자, 산의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비유해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산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어지럽게 막 산봉우리들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젖히한겨. 유명한 채 하여, 이름난이라는 건 유명한 채 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산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우뚝 솟아난 거죠. 우뚝이 섰난 것이 우뚝우뚝 섰는 것이 우뚝이 우뚝 서 있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짚고 추월산을 머리로 삼고 이제 산의 명칭들이 나오죠. 용기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열거적 표현이죠. 용진산, 금성산 허공에 벌어거든 허공에 늘어서 있는데 마치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산봉우리들 어찌나 높은지. 원근 창해 자 멀고 가까운 가운데 창해는 푸른 벼랑에 멀고 가까운 푸른 벼랑에 머문 것도 하도할샤.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자, 그래서 거기까지의 내용이 본사 일부분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자, 아까 여기서부터 넓은 길 밖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본사 1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본사 1의 1-3이라고 할 수 있고, 면왕정에서 바라본 산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면왕정에서 바라본 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정리를 좀 해서 본사 1까지 정리하고요. 그 밑 뒤에 그 바로 뒷부분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